정오 종합뉴스. (10월 13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서 국정교과서라고 하기도 창피한 박정교과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우익 성향의 교과서가 더 채택되도록 압박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수 결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했습니다. 메르스 마지막 완치자였던 80번째 환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 만에 어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관련해 국민회기라를 위한 참 나쁜 역사교과서다, 국정교과서라고 하기도 창피한 박정교과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립적 객관적 내용이 아닌 극우 세력이 정한 답정너 교과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바꿔 부르기로 한 데에 대해서 국사교과서의 친일 미화, 독재 미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바꿔 부른다고 했다면서 참 나쁜 대통령과 참 좋은 잔머리의 꼴불견 조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4번째 정상회담을 열어 대북 공조와 한반도 비핵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취임 이후 2번째 공식 양자 방문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 하지만 이번 방미 직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우익 성향의 교과서가 더 채택되도록 압박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민당 주최의 교과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초 이루어진 개각에서 고노다마 수정을 요구하고 극우 성향의 역사 교과서를 높이 평가하는 인물을 교육수장에 전격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정권의 집요한 노력으로 지난해 4%에 불과했던 극우 성향 역사 교과서 채택률이 올해는 6%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역사 왜곡 저지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야권 정치 지도자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계약 저지,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실천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야당이 분발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쉬운 회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폭거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 쿠데타를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지역구 의석수 결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는 출범 첫 기수부터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획정위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만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은 다시 여야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메르스 마지막 완치자였던 80번째 환자가 어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 만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가 재발한 80번째 환자는 어제 서울대병원과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80번째 환자가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오는 29일 자정으로 예정된 메르스 완전 종식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도내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방교육 주기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수 기준이 현행 30.7%에서 내년부터 38.1%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남 314억, 전북 199억, 경남 192억에 이어서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많다면서 정부는 연차적으로 학생수 기준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는 물론 지속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수시가 추진 중인 사립외고 설립 반대를 위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오늘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도 초등학교 5학년인 이모군을 비롯한 초등학생 14명은 15일부터 30일까지 여도 초등학교 정문과 여수시 학동시청 민원실 입구 등 2개소에서 여수시 사립외고 설립 반대 결의대회를 위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학급회의에서 여수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립외고 설립과 관련해서 여수시청과 학교 앞에서 시민들에게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결정했습니다.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백억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후속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조치를 검토 중에 있고 검토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수리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사청이 개발업체의 허위 청구 등을 눈감아주면서 총 780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명 수배자 등을 체포할 때 구속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이 구속영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피의자에게 범죄 사실과 영장 발부를 알리고 체포할 수 있으나 그 뒤에는 신속하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학원가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 34명을 찾아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금으로 수강료를 내면 가격을 깎아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채업자 20명도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학원 사업자와 사채업자를 포함해 장례업과 식품업 분야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86명을 민생침해 탈세자로 분류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47명을 조사해 85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숨 투자자문의 실소유주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700여 명에게 투자금 1,300여억 원을 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이숨 투자자문 실소유주 39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앞서 송 씨는 재작년 투자회사에 입사하려면 선물거래 투자금을 내야 한다며 구직자 700여 명으로부터 100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7일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검찰에 다시 긴급 체포됐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복지 분야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부 복지사업에서만 주고 있던 신고 포상금제를 모든 복지사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예산 범위에서 주되 지급 기준과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1인당 최고 지급 액수는 연간 5천만 원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고리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의 출신 10명의 활동가들은 오늘 오전 신고리 원전 3, 4호기 해상철조망 앞에 고무보트를 정박한 뒤
한국이 세계 최대 원전단지로 거듭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의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를 벌이다 오전 7시 10분쯤 고무보트로 내려왔습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한국은 10기 이상의 다수호기 원전이 한 부지에 위치하는 세계 유일의 원전단지가 됩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하면서 유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34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2명과 주유소 업주 8명, 화물차 운전자 5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가짜 경유를 부두나 공사 현장 등에서 화물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3년 동안 모두 3,700여 차례에 걸쳐 가짜 경유 600만 리터, 66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화물복지 카드와 주유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실제는 가짜 경유를 주유하고도 주유소에서 일반 경유를 넣은 것처럼 꾸며 유가 보조금 2억 6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해 강제 환수 등 국가가 되찾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재판에서 상주본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난 조모 씨가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의사를 밝힌 만큼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측이 기증의사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배모 씨로부터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10명 가운데 6명은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낸 지난해 정보문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 대상자의 64.8%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인터넷 이용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예비 부부가 많이 찾는 결혼 박람회에서 계약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8도, 습도는 54%입니다. 국민라디오 종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